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 시각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각화 실습에 필요한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를 준비해 놨고요. 동영상 아래에 설명해서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몇 줄 글자 안 되니까 타이핑 하셔도 좋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먼저 하나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C본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 이제 그 맷플립을 개발하신 존 헌터님의 생물 연대를 잘못 붙여 넣었습니다. 여기 없애야 되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그분의 링크드인인데 어,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지금 뉴욕 대학교에서 포닥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05학번이십니다. 상당히 젊으신 분인데 속적이 어마어마하시죠. 이 부분 바로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콜앱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할 수 있고 그리고 제법 괜찮은 CPU, GPU, TPU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제온 프로세서와 그리고 K80 그리고 180 테라플롭스에 달하는 TPU를 제공해줍니다.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내면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일단 링크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이 링크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구글에서 구글 콜앱 사용법 검색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은 콜앱의 장점은 이런 하드웨어도 제공하지만 또 넘파이, 매플랄립,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준다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것들도 설치하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은 뭐 GPU 설정 등등이 만만치 않을 때도 있거든요.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습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타이핑 하시면 제가 준비한 매플랄립 실습 코드로 넘어갑니다. 짠,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import matplotlib .pyplat as plt 요걸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매플립의 버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임포트해서 버전을 보겠습니다. 이거 두 줄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커밋 아웃 되거든요. 이것만 딱 실행하면은 3.2.2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된 버전은 아닌데 몇 가지 좀 이렇게 제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3.4.1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요거 위에 한 줄 선택하고 코멘트 아웃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새 버전의 매플랄립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 버전을 이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에러는 뭐 이거 쓸 거 아니니까 넘어됩니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뜹니다. 런타임을 새로 시작하라고 하죠. 새로운 버전의 매플랩을 쓰기 위해서. 근데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합시다. 뭐냐면 우리는 한글을 쓸 건데요. 콜앱에서 한글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셀에 있는 게 그건데요. 여기서 컨트롤 A로 셀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컨트롤 Shift로 컴퓨터 아웃을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거나 왼쪽에 보이시는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은 한글 폰트를 설치합니다.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폰트를 설정을 하고 한글을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제 런타임을 재시작하겠습니다.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누르시고요. 누르고요. 자, 여기서 요거 첫 줄만 매플 다시 갈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커멘트 아웃하고 다시 이걸 실행해서 버전을 보겠습니다. 3.4.1 잘 돼 있죠? 이것도 아까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로컬 환경에 있다면은 위에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먼저 매플랍립에 있는 파이플랏 모듈을 PLT로 불러온다고 합니다. 파이플랏은 매플랍립에서 그림을 그린 데 필요한 모듈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플라 말고도 컬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은 GUI 환경에서 곧장 매플랍립 호출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파이플라 쓰지 않고 직접 클래스에 액세스합니다.
파이플라 속에 골장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C본도 같이 부를 겁니다. 이따가 레슨을 보여드릴게요. C본은 보통 SNS라는 이름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num파이를 np라고 불러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설치한 한글을 쓰기 위해서 매플랄립의 이제 그 기본 환경 설정 명령입니다. 폰트를 나눔 바른 고딕으로 설정해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또 Shift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아무런 화면에 출력이 없지만 우리는 매플랄립을 불러왔고 C본을 불러왔고 넘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준비를 했고 이제 한글을 쓸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릴 데이터는 2020년도에 월 평균 주가입니다. 월 평균 주가예요.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지만 과거로 가서 2020년 이렇게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주가가 출렁출렁했죠. 우리가 그때 1월로 가서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현대자동차 4개 중에서 어디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데이터가 이제 각 월의 시초가와 종가를 가지고 평균 월 평균 주가입니다. 요거를 일단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2020년에 달 정보를 스트링 형식으로 이렇게 다운표 안에 있는 건 글자로 읽을 뜻이거든요. 글자의 나열이잖아요. 컴마로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로 뚜루룩 읽어 입력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58,842원부터 또 입력을 하고 카카오도 LG전자도 현대차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됐는지 확인한 명령은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이거 타이틀이고요. 월 주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시프트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월별로 주가가 잘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SEC라는 변수 입력이 되어 있죠. 이 SEC, 카카오, LGE, HDM, 현대모터스라는 정보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좀 하셨다거나 구글링 하셨으면은 이렇게 plt. 어쩌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플랄립에서 plt.figure 하고서 피겨 사이즈면은 그림의 크기를 인치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인치 곱하기 4인치 그림을 그리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M2020 SEC 하면은 가로에다가는 이 월 줄을 긋고 세로축에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시 방식은 원형 마커가 있는 실선으로 하라는 뜻이고요. 레이블은 삼성전자로 답니다. 그리고 밑에 카카오 요거는 원형 마커가 있는 점선, 그리고 LG전자는 원형 마커가 있는 그 대시라인이라고 하죠. 조금 긴 선들이 이어진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원형 마커의 긴 선의 점이 반복된 형태로 출력을 해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어떤 선이 어떤 회사의 주가인지 알기 위해서 레전드, 범례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Shift 엔터를 딱 치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현대차 주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가 파란색, LG가 초록색, 그리고 그리고 주황색이 카카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을 다른 코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객체 지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figure axis 하고 plt subplots 이렇게 해서 피겨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보시면은 위에 있는 코드랑 거의 똑같은데 조금 더 깁니다. 그쵸? 위엔 plt 점 했는데 여기는 figure랑 ax 두 개를 앞에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결과로 나오는 게 figure axis 두 개의 대상이 출력이 되는 거고, 이 AX라는 것에다가 플랫을 붙입니다. AX.점 플랫해서 그게 똑같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한 다음에 레전드까지 하면은 정확히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쵸? 이렇게 아까 그린 거, 지금 그린 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PLT.점 어쩌고 그리는 거를 스테이트 베이스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상태 기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앞에 거보다 더 늦게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8,4인치인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랫을 하겠다. 가로는 M2020, 세로는 사도나 주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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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라 한 다음에 범례를 붙여라 라고 하면 딱 그립니다. 이때 우리가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파랑, 주황, 초록, 빨강으로 된 거는 매플랄립에서 탭 10이라고 하는 이게 그 태블로라고 하는 시각화 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컬러 테이블인데 이걸 그대로 차용하고 있거든요. 10개의 색깔이 쭈루룩 있는 것들을 중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알아서 색깔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내가 입력한 차례대로 그려요. 이게 상태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은 요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아까 피겨랑 AX 두 개를 했잖아요. 피겨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도화지를 하나 깔아주는 겁니다. 이 도화지의 크기가 8,4예요. 그리고 도화지 안에 그림을 그릴 공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겁니다. 네모선으로 있는 걸 액세스, 축공간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매트랩에서도 있던 개념이었거든요. 매트랩에서는 매트랩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좌표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공간 또는 좌표축에 4개를 차례대로 그리고 범례를 그립니다.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왜 처음부터 헷갈릴 텐데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매트플랫 이제 쓰다가 막히시면 구글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이란 명령어를 하다가 플랫에 아까 플랫 안에 괄호 안에 이것도 넣었잖아요. 뭘 넣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예요. 매플랫 플랫.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쭈루룩 나옵니다. 어떤 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plt.플랫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저는 피겨 엑시스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피겨 엑시스 따로 뭔가 하고 여기다 AX 뭔가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그랬고 많은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복잡한 그림 그리다 찾거든요. 이것 조금 복사하고 구글링 또 하다가 이것 좀 복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꼬여서 그림 되게 이상해지고 뭔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돼 어떻게 해요 하고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주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뭐 어쩌라는 거지 상황인 거죠.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트 베이스드 인터페이스 상태 기반은 앞에서 그려진 그 그림에다가 덧붙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그릴 때 피겨 1을 선언을 하고 서플랫 2행 1열, 그러니까 두 줄 한 열에 첫 번째 그림을 지정을 하고 여기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2행 1열의 두 번째 여기죠.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친 다음에 위에다가, 근데 다시 여기에 뭔가를 이 빨간 선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호출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게 됩니다. 그럼 PLT 플랫만 보면은 어디에 뭘 그린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코드 가독성이 안 좋아집니다. 상태 기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드가 조금 참 복잡하긴 하지만 다 이름을 붙입니다. 피겨 1의 AX1, 얘는 피겨 1의 AX1이에요. AX1이 전체고 이게 어레이거든요. 두 줄, 그리고 11, 그리고 0, 1, 0번, 1번 번호 붙어 있어서 0번에 그려라, 1번에 그려라.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얘도 다 이름이 있어요. 피겨 2의 왼쪽, 오른쪽 0번, 1번 이름이 있고, 이 중에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려라고 할 때는 그냥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만 찾으면 돼요. 위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이 될 때, 이 복잡이라는 게 꼭 예뻐서 복잡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얹어 그리다 보면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질 때 오브젝트 오리엔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겹쳐 그리는 수준의 이상의 제어를 들어갈 때는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인터페이스를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공대분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림 하나에 선을 그리는데 파란색, 초록색 두 개가 물리적인 의미가 달라요. 근데 두 개를 숫자를 어긋나게 해서 겹쳐 그릴 필요가 있어요. 단위 차이가 값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같은 값을 보인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스테이트 베이스는 계속 겹쳐 그리기만 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그릴 수가 없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이 좌표 축까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왼쪽이랑 X축을 공유하는 Y축을 오른쪽에 그려라라고 먼저 정의를 해놓고 여기다 초록색을 그려라, 그리고 둘의 스케일을 맞춰라,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공대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많이 보는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본이라던가 뭐 판다스 같은 것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쓰이려면은 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피겨랑 X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피겨는 도화지를 깔아 놓는 거고, X는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릴 네모난 공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X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보통 만화에서 이런 연출이 많이 있죠. 똑같은 공간을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시간 순이라던가 또는 무슨 장면의 전환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xs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x가 한 1행 3열에 xs가 있는 거고, 왼쪽부터 그림이 xs 0, 1, 2, 파이썬 숫자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번호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뭔가 하겠다, x0 점 플랫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구조라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하지만 엑시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붙을 수 있는데, 그 대상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라인, 그리드, 타이틀, 레전드, 뭐 틱, 눈금이죠. 글자 그대로 레이블 이런 게 있고, 간단하게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들어간다 치면 피겨.엑시스 하고 plt.서플라츠라고 하면은 요 plt 매프랄립이고, 요 서플라츠 요거는 요거를 몇 개 만들 거냐, 또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피겨 하나 x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릴 땐 엑시스에 한다 그랬잖아요. 엑시스 닷 플러스 x, y 이러면 x랑 y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서 이런 빨간 선 같은 거 또는 이런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뭐 점들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이름 붙일 때는 엑시스에 set x 레이블을 세팅한다. 요거 여기다가 x 라벨 레이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써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get도 있겠죠. get x 레이블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x 레이블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y축 눈금이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0, 1, 2, 3, 4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ax set y 틱스 하면은 y축 눈금에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요. 여기 0, 1, 2, 3, 4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원, 1원, 2원, 3원, 4원 또는 0명, 1명 또는 10명, 20명, 30명, 40명 이런 식으로 실제 값과는 다른 숫자들을 바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set ytick labels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그린 다음에 내가 그림을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엑시스가 아니라 도화지 전체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피겨에다가 figure.save figure를 붙입니다. 그리고 파일명을 붙이고 뭐 DPI 뭐 해상도 같은 거 설정을 하면은 아주 그림이 논문에 넣기 좋은 형태로 딱 저장이 됩니다. 요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반적인 순서고요. 이제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이제 아까 그렸습니다. 이렇게 피겨 엑시스 하고서 plt 서플라츠로 두 공간을 만들고 공간에다 4개의 플랫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시각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행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를 그린다. 내가 2020년 1월 달로 갑자기 되돌아가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 4개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자, 이제 이러면은 수익률을 따져야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려면은 그림에서 건드릴 게 아니라 데이터를 건드려야 돼요. 먼저 모든 SEC, 카카오,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1월 연초 시초가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가장 앞 데이터가 1월달 평균 가격이니까 그거의 몇 퍼센트인지를 볼게요. 먼저 SEC라는 거에다가 numpy array하고 괄호를 씌우면은 이 리스트가 numpy array가 돼요. 사실 그냥 숫자들이 나올 때랑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은 numpy array는 행렬이나 벡터를 다루는 형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숫자 하나로 나누기를 해줘도 이 원소 전체에 나누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을 빼면은 맨 처음을 0으로 했을 때 얼만큼 올랐냐 내렸냐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SEC 레이트라고 지정을 했고요. 똑같은 요령으로 카카오, LG전자, 현대모터스 전부 다 똑같은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 주가를 그렸지만 주가 변화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짜잔 하고 이제 주가 변화율을 요금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짜잔, 자 그림이 좀 달라졌죠. 아까랑 아깐 이랬는데 아까는 현대차가 매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하늘을 납니다. 자 바뀌었어요. 그쵸?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2010년 1을 돌아가면은 이 4개 회사 중에서는 카카오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시각화를 다르게 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마칠게요.